이제 등차 등비가 뭐야? 등차 등비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지? 이 수열이라는 것이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인데 그 규칙성이라는 것이 원래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상단에 두 개의 규칙을 갖게 되고 그 쌍벽을 이루는 규칙이 바로 등차와 등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등차 등비 수열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남은 거는 그럼 나머지 규칙들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규칙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곳이 원래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그걸 느낄 수가 없을 거야. 이 여러 가지 규칙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을 거야. 왜냐? 교과과정 간소화. 교과과정 간소. 원래 예전으로 얘기하면 한 10개 이상의 규칙을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이제 배우거든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교과정을 간소화시키고 수학을 좀 더 쉽게 만들어라 이러면 깎여 나가는 부분은 늘 뒷부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뒷부분을 깎다 보니 어느새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졌고 너무 작으니까 그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파트가 너무 작으니까 이제 어떤 단원 하나랑 합쳐놨는데 그 단원이 뭐냐면 수열의 합. 어처구니가 없죠. 등차 수열의 합도 있고 등비 수열의 합도 있는데 웬 수열의 합이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기호 하나를 다루는 단원입니다. 기호. 이 시그마라는 기호인데요. 사실은 내가 은근히 1학년 때부터 니네한테 이 기호를 살짝 노출시켜 놨어. 익숙해지라고. 눈치 못 챘겠지만, 뭔가, 뭐뭐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내가 그 답의 맨 마지막에 항상 시그마를 이렇게 써놨어요. 시그마 A, 들은 얼마냐, 뭐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 어쨌든 익숙해지라고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노출시킨 거다. 이거는 어떤 수열의 규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미도 별로 없어요. 다만 그냥 생소하게 사용하게 될 기호라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생소하게 사용하게 될 기호니까 그 아이의 정의를 익히고 용법을 익히고 성질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 어떤 합들의 개념에 사용한다. 기호라는 의미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암기를 해오라고 했던 거고 이 단원하고 이 시그마를 사용하여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에 은근슬쩍 남아있는 몇 개의 여러 가지 수열의 규칙들. 지금 남아있는 규칙은 부분-분수, 그러니까 상제관계라고 하는 규칙과 그리고 군수열 정도만 남아있어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얘네들 익혀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수열의 합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를 익히고 배운다는 한 단원과 그 다음에 이 시그마를 그냥 기호로 사용하여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이름의 어떤 몇 가지 규칙들을 추가로 배운다. 이런 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을 이런 단원의 이미지 없이 그냥 공부를 하면 사실은 맥락이 잘 안 잡혀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어떤 둘이 연계성도 없고, 이게 규칙 같지도 않고 뭐 하는 거지 싶기도 해.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단원이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얘도 조금 줄이고 얘도 조금 줄여서 두 개 단원을 합쳐서 두 파트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시그마. 시그마. 원래 알파 베타 하는 있잖아. 로마자라고 그러냐? 히라보라고 그러냐? 그리스어라고 그러냐? 하여튼 걔네들 알파벳에 조상되는 단어 중에 S예요, S. S가 너희가 알파벳이 26개밖에 없다 보니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애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같은 시그마라는 이름으로 이
소문자 S와 대문자 S가 있는데 이 대문자 S의 기원이 되는 애가 얘고요. 얘고 이 소문자 S의 기원이 되는 애가 요렇게 생긴 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배울 거고, 지금 사용할 거고, 요거는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표준 편차를 이 시그마로 써요. 둘 다 시그마라고 부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뭐 헷갈릴 일이 있겠나? 자, 약속은요. 우리 SN 배웠잖아, SN. SN은 A1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여기 있는 이 아래 첨자 N이 이 마지막 번째 항을 몇 번째까지 더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얘의 단점은 뭐지? 민영아, 얘의 단점 뭐일 것 같아요? SN의 단점. 아, 길어요? 아니, 요 표현. 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거지,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요 놈의 단점. 계산할 때 불편하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표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의 단점은 첫째 항부터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항부터. 그럼 이걸 내가 조절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수열은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얘를 더하려고 하는 거야. 일정 블럭을. 그럼 중간을 떡 잘라서 더할 수도 있잖아. A 11번째 항부터 A 23번째 항까지 이렇게 더하고도 쉽잖아. 그게 안 돼요, 얘가. 그걸 하고 싶으면 첫째 항부터 23번째 항까지 더하고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빼는 거지. 더한 합을 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A 11부터 A 23까지의 합은 S 23에서 S 10을 빼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시그마는 딱 그걸 보완하는 행동이라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고 여기에 from이 들어가고 여기에 to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열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시그마하고 K는 11부터 이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 갑자기 K는 무슨 말이냐? 이 시그마의 약속이 줄줄이 더한다 이기 때문에 줄줄이 더하려면 이 아래 첨자가 계속 바뀌어야 하죠. 그 바뀌는 아이를 변수로 표현한 거예요. 이 아이를 시그마 변수라고 부릅니다. 시그마 변수. 시그마 변수가 K인 거예요. 그리고 그 K는 11부터 시작을 하고 자연수 단위로 증가한다가 기본적으로 시그마의 약속이고, 그럼 2에는 갑자기 시그마 변수가 바뀌진 않을 테니 23까지만 써주면 돼요. 그럼 이게 K는 21부터 K는 23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K를 써주면 바로 요 녀석이 돼요.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도대체 시그마라는 것은 이 자체로 어떤 뭐 성질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연산을 뭐 이렇게 해내는 것도 아니고 뭐 미분도 아니고 로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냥 얘를 이렇게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늘려간 다음 A23까지 더할 거예요를 기호적으로 줄여서 말한 것 뿐이에요. 펼쳤다? 좁혔다. 펼쳤다? 좁혔다. 이게 다라고. 그냥 그 약속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다른 그 여러 사람들과 이 기호를 공유하며 이 기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내부적인 내용을 요렇게 알아챌 수 있게 약속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그마의 성질을 같이 공유를 해야죠. 첫 번째 시그마의 성질은 이 수열에 이제 여기 AK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AN이어도 되고 AL이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시그마 변수랑 일치하기만 하면 돼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실수배, 모든 수열에 실수배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이것의 원래 약속은 어떻게 되냐면 이 C까지 곱해져 있는 이만큼 전체가 수열입니다. 이만큼 전체가 수열이고 우리의 약속은 여기 있는 수열의 항에
K는 1부터 K는 N이 될 때까지 자연수 단위로 늘려가며 더한다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C 곱하기 A1 더하기 C 곱하기 A2 더하기 C 곱하기 A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더하기 점점점점 가서 C 곱하기 AN까지 이게 약속이죠.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이걸 이렇게 놔두진 않을 거 아니야. C가 공통으로 다 곱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C를 밖으로 빼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 틀림없이 계산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 할 거면 그러면 C 곱하기 요만큼의 또 다른 약속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리로 한 방에 가는 것을 성질이라 부를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수열에 실수배가 되어 있으면 그 실수배는 앞으로 빼서 시그마 AK만 먼저 계산한 후 전체에다 곱해주면 된다. 라는 원리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원리가 이러하고 이걸 이제 성질이 공식하고 비슷한 말이니까 성질이라 부를 거면 이제 여기서 이리로 바로 이어지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를 한번 생각해 보죠. 두 개의 수열의 일반항이 더해진 상태로 이 자리에 있으면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K 이퀄 1을 오른쪽에 있는 수열에 하나씩 집어넣으며 더하는 거라고요. 하나씩 집어넣으며. 그러니까 얘는 나열하면 A1 더하기 B1 이 하나의 수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하기 이번 이제 K1 지났으면 그 다음 두 번째 A2 더하기 B2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점점점점 나열을 했을 때 AN 더하기 BN 하면서 끝이 날 테고 근데 내부적으로 보아하니 더하기는 항상 교환 법칙 같은 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A1, A2 해서 AN 수열들만 싹 왼쪽으로 모으는 것이 가능하고 오른쪽으로 다시 B1, B2 해서 BN까지를 모으는 것이 가능하니 얘네들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N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BK, AK, BK를 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 끝만 이어보면 어머 분배 법칙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곱하기가 아니니까 얘들아 분배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 분배라는 건 여기 곱하기가 있고 이 합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을 분리하는 걸 분배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그마와 AK는 연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배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분배하는 것처럼 행동.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면요? 어떻게 될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A들만 싹 모으고 B들만 싹 이쪽으로 모으면 요 최종적인 여기 가서 마이너스가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결국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러한 논리적 증명 과정을 생략하고 법칙처럼 사용하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예. 물론 등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분배되는 것처럼 써라 라는 명령어이지만 등호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시그마를 from과 to와 시그마 변수가 일치하는 한 합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칠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연습시키는 문제들이 나와요. 네. 합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시그마 변수가 없는 건 어떻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시그마 변수가 없는 것. 그렇네요. AK가 없으면 K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AK가 C라는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도 C, 둘째 항도 C, 셋째 항도 C, 넷째 항도 C인 거예요. 그래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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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K는 1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게 되지? C가 몇 개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C가 몇 개인가. 그 몇 개는 여기를 아무리 쳐다본다고 알 수 없어요. 여긴 점점점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몇 개인가는 from부터 to까지를 봐야지. 지금은 1부터 n까지니까 당연히 n개. 예, 그래서 결과는 n개의 C가 됩니다. n개의 C. 그런데 from과 to가 달라진다면 잘 세야죠. 뭐. 잘 세야죠. n 플러스 1에서 3을 뺀 다음 1을 더하는 거예요. 정수의 개수 구하는 법 있잖아. 예. 요거는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개인가요? 예. 이렇게 돼 있으면 n 마이너스 1개의 C 요런 거 이제 계산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예요.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거라니까. 이제 기호를 하나 새로 약속했으니 그 기호가 가지고 있는 성질, 성격 등을 배워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가 읽는 거는 이제 당연하게 여기 있는데 고정관념을 조금 깨야 되는 건 뭐 고정관념? 아, 그게 아니라 관성이죠. 관성. 너무 당연하게 이제 갖는 관성 같은 게 있는데. 아니 실수배했고 합차했으면 우리 맨날 그 성질들 따질 때 연산의 성질들 따질 때 실수배 합차 그 다음 뭐 하지? 실수배 합차 곱 나누기 이렇게 하죠.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도 주목을 해야 돼요. 없는 것. 그게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B, K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을 여기서 분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분배가 되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되겠지 라는 관성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사안을 살펴보시면 이 녀석은 K 이퀄 1을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수열 전체에다가 다 넣고 더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쪽 결과물은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해서 AN, BN 이게 왼쪽의 결과물이고요. 오른쪽의 결과물은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에 B1 더하기 B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N 이 합 두 개를 곱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을 수가 없죠. 네,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참 어이없게도 많이 실수해요. 많이 실수해요. 또 언제 많이 실수를 하냐면 수투에 가면 이제 리미트를 배운단 말이다. 예, 리미트란 기호를 배우는데 그때도 이게 수열의 극한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건 되거든요. 또 이건 돼요. 그러니까 리미트를 배우고 나면 이제 더 헷갈리는 거예요.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선이. 시그마랑 리미트랑 이게 섞여 쓰는 일이 많아서 요게 혼란스러워서 아마 3년 내에 한 번쯤은 당하지 않을까. 이게 기호로 이렇게 쓰면 안 당하는데 여기 진짜 수열들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헷갈려. 이게 언제까지 AK, BK가 아니잖아.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한 번씩들 실수를 하니까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분의 BK 이거를 이렇게 분배하는 일은 없을 것 같지? 그때 많이 한다니까. 은근히 많이 해요, 이 짓을. 이거 절대 아니다. 요 정도? 이 정도. 자, 여기까지는 뭐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은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시그마에 노출이 될 거고요. 이미 노출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전에 당장에 고등수학 하 맨 마지막에 뭐 배웠지?
순열 조합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걔네들 줄줄이 더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CN 이렇게 하지.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CK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K는 아이고 왜 그래 너. 네, 이렇게요. 그럼 K는 0, K는 1, K는 2, K는 3 해서 K는 N까지 넣어서 더한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이 쓸 거고, 이제 아주 귀찮은 어떤 그 규칙을 가진 줄줄이 합들에는 전부 다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긴 걸 줄이놓고, 개인적으로 시그마를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시그마가 나와 있으면 웬만하면 난 펼치는 편이야. 왜냐면 우린 영장류니까. 예, 시그마가 이게 모아놓잖아. 이게 모아놓으면 헷갈린다니까? 모아놓으면 헷갈리니까 그걸 나는 일일이 써서 쭉 한 3-4개쯤 나열을 한 다음에 규칙을 판단하는 것이 더 개인적으로는 더 편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 시그마가 유일하게 기능성을 가지는 애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 널 보고 외우라고 한 거예요, 이게. 시그마 공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시그마 공식. 시그마의 거의 유일한 효용 가치는 뭐냐면 시그마가 사라져야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라져야.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내부적으로 보면 요구사항은 매우 심플합니다. 이건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이라는 거예요. 자연수 1부터 N까지를 더한다. 라는 거야. 우리 그럴 일 많잖아. 1부터 10까지의 합, 1부터 11까지의 합. 예. 그러니까 1부터 뭐 한 78까지의 합, 1 더하기에서 78까지 더해봐 라고 하면 굉장히 친숙한데 사실은 방법이 없어. 그런 거잖아. 어? 그 가우스의 일화도 1부터 100까지 더하시오를 아이들이 1부터 100이라는 숫자는 매우 친숙한 숫자지만 1부터 100까지 더해볼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선생님의 마인드잖아. 그러나 이제 써놓고 보면 공차, 일자리, 등차 수열의 N개항의 합이죠. 우리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N을 사용하여 일종의 공식처럼 만들자라는 겁니다. 2분의 N 플러스 1. 결과를 보면 첫째 항이 1이고 끝항이 N이니까 이게 N 더하기 1 나누기 반 하면 이게 중항이에요. 이게 중항이고 항수는 총 몇 개야? N개지. N개를 더했으니까. 그걸 한 건데 이게 인접한 숫자 중에 작은 숫자, 큰 숫자를 먼저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공식처럼 외우자는 거예요. 원리를 떠나서 빠른 수행을 위해 어떤 행위를 반복한다. 행위를 해버린다라는 게 일종의 공식이죠. 오케이. 자, 요렇게 하나. 두 번째. 여기까지는 이제 매우 익숙한 아이지만 수열을 나열하다 보면 요런 것도 매우 익숙하게 나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제곱들.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N제곱까지. 애합. 생애 한 번쯤은 유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봐봐요. 은근히 유도가 재밌습니다.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해볼게요. K 플러스 1의 제곱은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죠. 나열을 하면 여기다 K에 1씩 다 넣어요. 그러면 2의 제곱은 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K에다 2를 한번 넣어볼까? K에 2를 한번 넣으면 3의 제곱은 2를 넣으면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1 4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1
5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1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나열이 되겠지. 그러면 n을 넣어볼게요. 그럼 n 플러스 1의 제곱은 아니다. n 마이너스 1까지 넣어볼게요. 그러면 n 제곱은 n 마이너스 1의 제곱 뭐 한 거야 대체? 아씨, 얘 유도를 잘못했네. 미안. 나도 하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이게 에이 진짜 세제곱을 했어야 된다. 아 편집 귀찮아. 그냥 실수를 인정하겠어요. 난 한동훈이 아니에요. 자, K 3승 더하기 3 곱하기 K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K 더하기 1 이거죠 나열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1씩 넣는 거야. 2의 3승은 1의 3승 더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3의 3승은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귀찮으니까 그만하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n 넣어보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이퀄 n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좌변 우변을 서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좌변 좌변끼리 다 더하고 우변 우변끼리 다 더한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거 한 줄밖에 안 썼지만 원래 여러 개 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워지죠 양변에서. 그럼 요거 아래가 3의 3승일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요렇게 지워져요. 요 패턴으로 지워지면 바로 요 윗줄에 n의 3승이 있을 테니 이 n 3승까지 요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결과가 왼쪽에는 n 플러스 1의 3승만 남아요. 오른쪽에는 얘가 1이 남고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 요 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에요. 그리고 그 옆은 3 곱하기 한 다음에 요렇게가 있긴 한데 요게 1부터 n까지의 합이니까 요 놈일 거 아닌가. 그걸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요. 그리고 요 1은 이 총 줄수가 1부터 n까지니까 이게 1이 n개 있는 거거든요. 더하기 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이제 얘만 남기고 정리하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만 남기는 목적하에 얘네 둘 넘겨서 빼고 이거 넘겨서 빼고 걔네들끼리 막 연산하고 마지막에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 공식이 유도돼요. 유도되는데 이거 별로 안 이뻐. 이게 별로 안 이뻐서 얘를 외우는데 다들 고생을 좀 합니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모양이 별로 개연성도 없고 뭔가 연상되지도 않아서 그냥 순수하게 외워야 돼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요. 자, 바로 직전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를 4승 이렇게 해서 쫙 나열하고 와장창창 더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 차수들 늘려가면 되거든? 늘려가면 되는데, 사실 뭐, 이거 거듭 제곱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 그렇게까지 다 하진 않고, 끼케야. 얘도 빈도수로 따지면 매우 낮아.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이렇게요. 질문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의 가치라는 것이 자주 쓴다에도 있지만 외우기 편하다에도 있거든. 그러니까 큰 에너지가 들지 않으면 편한 공식은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K 3승은 뭐냐면요. 되게 신비롭게도 2분의 n 플러스 1,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요 녀석의 전체 제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세제곱들의 합은 시그마 K의 합의 제곱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맨날 얘기하는 게 빈도수로 공식을 외워야 한다면
3번보다 우리가 훨씬 자주 보게 되는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이거든요. 문제에서 훨씬 자주 보는 애가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런 식. 예. 인접한 두 개의 자연수의 고배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이게 개념서든 뭐 어디든 보면 공식으로 안 해놔. 예, 문제집이든 개념수는 공식으로 안 해놔요. 공식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인데 요 안에서 다시 연산을 해보면 k 제곱 더하기 k예요. 그리고 시그마 성질에 의하면 k는 1부터 n까지의 k제곱과 k는 1부터 n까지의 k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얘 공식 알고 있고 얘 공식 알고 있는데 뭐하러 둘이 더하면 되지 그걸 공식으로 추가하느냐 라는 발상인 듯해요. 각각을 분리해서 각각의 시그마 공식을 쓰면 된다 라는 취지하에 이걸 공식화시키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공식이라는 게 자주 나온다의 의미도 있지만 외우기 쉽다의 의미도 있다고. 이거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쁘고 암기가 편해. 그렇다면 자주 쓰는 건데 굳이 각각 구해서 더하는 것의 결과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죠. 이거 쓰다 실수 가능성, 이거 쓰다 실수 가능성, 둘이 더하다 실수 가능성을 줄여보자 이거예요. 줄여보자. 3분의 n 플러스 1. 내가 어렸을 때는 이놈의 이 개연성 없음이 너무 불만이었다고 이게. n 플러스 1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기대하는 애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n 플러스 오 그럼 그 다음 딱 기대하는 무언가. 그게 얘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4개의 공식을 외워라 라고 주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건 정말 참고할 사항인데 이제 시그마가 익숙해지다가 여기가 이제 실제로는 n이 아니고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1부터 10까지를 묻는 경우가 또 문제에서 많아요. 그러면 n 하면 사실은 2분의 10, 11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결과를 외워두면 공식 필요 없이 바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1부터 10까지 합이 55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1제곱부터 10제곱까지의 합도 외워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n 플러스 1. 이것도 참 자주 물어보는데. 결과는 얘네 둘이 더하면 되는 거지만 그냥 440 외우고 있는 거죠, 뭐. 아니면 50원은 원래 알고 있는 거니까 385 요거 하나만 추가해줘도 뭐 여러모로 편한 게 많더라고요.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뭐 이제 지금 이렇게 시그마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죠. 근데 은근히 헷갈립니다. 은근히 실수의 여지도 많고요. 그리고 겹시그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훈련이 좀 필요해요. 훈련. 반복 숙달에 의한 훈련이 좀 필요한 데가 시그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와요. 정말 간단하게 썼는데 문자 봐라. KLNKNL 이거 뭐지?
근데 철저하게 약속이고 우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를 방금 전에 다 봤어요. 다 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얘의 그 낯설음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느냐. 일단 바깥에 있는 K = 1부터 N까지는 나중에 건드시고요. 이런 걸 겹시그마라고 하는데 겹시그마는 안쪽 시그마부터 건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수열의 일반 항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시그마 변수라는 걸 배웠죠. 시그마 변수. 시그마 변수가 L이에요. L. 그러면 이쪽 수열에서는 L 말고 다른 문자는 실수 배로 취급하는 겁니다. 곱하기 3, 곱하기 7 이런 거랑 똑같이 그냥 곱하기 n이 된 것뿐이에요. 수열에. 그럼 아까 뭐라 그랬지? 아까 이런 애는 밖으로 튀어나간다 라고 했죠. 밖으로 튀어나간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얘 n은 곱하기로 튀어나가고 L = 1부터 K까지의 L이 남아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시그마 공식을 써주시면 2분의 요 문자에 K 플러스 1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이 결과물이 다시 이 시그마랑 맞닥뜨리는 거죠. 이 시그마랑 맞닥뜨리면 이 시그마 변수는 K예요. K. 1부터 N까지. 근데 이 N이 여기 또 있네 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는 시그마 변수가 아니에요. 마지막 문자인 거지. 마지막 숫자인 거지. 그러니까 시그마 변수가 아닌 애는 실수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이 애는 끝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끝내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고 2분에도 뭐 별 볼 일 없으니 같이 튀어나가도록 하죠. 그런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게 뭐야? K 플러스 1 이렇게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공식은 얘죠.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N 곱하기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6분의 N제곱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수업으로. 근데 처음 보면 황당무계하죠,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와 숫자가 섞여 나왔을 때 시그마 변수에 따라 시그마 변수가 아닌 문자를 걸러낸다거나 시그마 변수를 편입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연습이 좀 돼야 된다. 그런 연습은 센수학에 그리고 여러분 개념서에 많다. 좋아요. 여기까지. 일단락 찍고. 자, 이제 시그마 용법을 다 배웠으니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왜 치웠지?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여러 가지 수열을 해보겠어요. 이 교과정에 남아있는 아이는 2개 정도라고 했어요. 상제관계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이 얘기가 3번째인데 무려 너희들의 그러니까 우리랑 나랑 같이 3번째를 했다는 게 아니고 너희의 교과 과정 중에 이게 3번째 나오는 아이예요.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를 배울 때 유리수 그때 배웁니다. 그때 나도 깜짝 놀랐는데 중2 과정에 상제관계가 있더라고. 부분분수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언제 봤냐면 우리 고1 때 유리식의 계산할 때 그때 약간 고난도의 문항이라고 치고 나온 게 상세관계 부분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열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상제관계가 서로상 지울 제자예요. 서로 지워진다라는 뜻인데 그 서로 지워지는 대상의 가장 대표적인 문항 유형이 바로 부분분수예요. 부분분수.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부분분수는 원래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이 분모에 있는 인수들을 이렇게 여러 개의 합으로 분리해낸다라는 게 부분분수의 의미인데 이 부분분수의 행위 중에
상제 관계와 딱 맞물리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이런 거죠. n 플러스 1분의 1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과 같은 거다 라는 거야. 이게 왜 같은 거예요? 이쪽 통분해 보면 알지 뭐. 이거 통분해 보면 이렇게 둘이 곱할 거 아닌가. 그럼 부모가 얘랑 같죠? 그러면 얘 없는 인수인 n 플러스 1을 올리겠죠? n 플러스 1. 그리고 얘 없는 인수인 n을 이쪽으로 올리겠죠? 그럼 분자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돼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그거 지워버리면 1 남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어쩌라고.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이 오른쪽이 왼쪽인데 나보고 어쩌라고가 아니라 이제 어떤 황당한 요구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이게 중학교 때 한 겁니다. 이걸 계산하시오 라고 했을 때 할만하죠. 뭐 4개 정도는 통분할 수 있으니 이거를 1, 2, 3, 4, 5 정도로 통분해서 이렇게 절절절절 쓰면 답 나와요. 예, 답 나오는데 만약에 더하라 그러면 조금 황당한 이야기가 되죠. 한 20개쯤 해봐라 라고 연습장 줘봐요. 그 다음에 제한 시간은 몇 분입니까? 뭐 이렇게 하게 되겠지.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알고 보면 1 곱하기 2분의 1은 여기에 1, 여기에 1이 들어간 케이스니까 여기에 1, 여기에 1을 넣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1 곱하기 2분의 1은 1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은 것이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과 같은 것이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과 같은 것이다. 점점점 하면 20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맞물리면서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예. 이걸 세로로 써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세로조판이라고 하는데 세로조판이 상대관계를 보기에는 훨 낫죠. 이렇게 하면 이런 어떤 지워지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예, 짝을 지워지게 되니까 그러면 얘가 요 아래 거랑 지워질 거 뻔하고 얘가 요 위에 거랑 지워질 게 뻔하니 예, 이 전체의 합의 결과물은 좌측 상단의 한 항, 우측 하단의 한 항만 남는단 말이야. 얘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지워질 테니 예, 그래서 결과는 1 마이너스 21분의 1 우리는 딱 2개의 숫자만 계산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크죠. 예, 얘를 이렇게만 보는 것과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합의 측면에서 보면 계산이 아주 황당무계한 통분의 계산이 아니라 졸졸이 지워지고 맨 앞항과 맨 뒤항만 계산하면 되는 간단한 계산에 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분수가 되는 사례들을 더 많이 뭐 때로는 공식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매우 중요해진다 이거죠. 이게 꼭 인접한 두 자연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먼저 분리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분리하고 그 다음에 재통분을 빨리 해봐. 그러면 이쪽을 재통분하면 둘이 곱해. 그럼 분모는 똑같아졌어. 분자로 n 플러스 2가 올라가. 이쪽으로는 n이 올라가. 둘이 지우고 나면 여기 오른쪽에 분자는 2가 된다고요. 2. 그럼 얘는 1이잖아. 그러면 얘는 2인데 얘는 1이면 그걸 같게 해주려면 괄호 열고 앞에서 2분의 1이 대기하고 있으면 되겠네. 알겠어요? 뭐 뿐만 아니라 n-1, n 플러스 1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것도 n-1분의 1과 n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분리를 먼저 한 다음에 재통분을 해보고 분자에 2가 생겼네 라고 하면 앞에다가 이렇게 2분의 1을 거는 거지. 예. 뭐 n 플러스 3도 마찬가지인데 꼭 앞을 n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4분의 1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n 플러스 1분의 1과 n 플러스 4분의 1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분리한 다음에 통분을 해보시면 여기 n 플러스 4, n 플러스 1 둘이 빼면 3 나오네.
그러니까 3분의 1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분자를 지워버리면 쟤랑 똑같아진다. 예, 요런 식의 부분분수요. 요런 식의 부분분수를 정석에서는, 이게 이제 정석에서 시도한 건데, A라는 다항식, B라는 다항식 분의 1이 되어 있으면 B-A 분의 1을 앞에 걸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하면 된다라는 이런 공식으로 쓰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예.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걸 별로 싫어하고 이렇게 공식 쓰는 걸 싫어하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이거는 앞에가 정확히 계수가 일치하는 1차식 두 개로 나왔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통합되는 내용은 아니다. 그냥 자주 쓰이는 부분분수를 사례별로 암기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게 이제 저의 제안입니다. 예. 왜냐면 저걸로 뭐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3개짜리 인수가 3개인 녀석도 있어요. 이런 녀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 2개, 뒤에 2개로 패턴을 만들어 묶는 겁니다. nn 플러스 1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1 이런 식으로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상대관계가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외의 설명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를. 얘를 부분분수로 n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2분의 1 한 다음에 여기 ABC 걸어가지고 계수 찾아주면 안 돼요?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분리하면 부분분수에는 성공했지만 얘네들을 줄줄이 더해서 지워지는 패턴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의미 없는 부분분수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얘가 상제관계의 패턴을 갖는 부분분수가 될 방법은 앞에 2개, 뒤에 2개의 분모로 분리를 하고 얘를 다시 재통분해 봤을 때 분자에 2가 나옴을 알 수 있어요. 해보면 금방 알아요. 예,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저런 공식으로 안 되지. 알겠어요? 그냥 이 자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아이가 있다 라고. 또는 요거는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어차피 영상에 남겨놓는 거니까 얘기할 만큼 하겠어요. 팩토리얼을 사용하기도 해요.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자, 이런 애가 나왔다고 합시다.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이거를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면 원식하고 안 다르죠. 원식하고 안 다른데 이거를 요렇게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얘랑 분리를 해보면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빼기를 가운데로 놓고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 돼요. 그럼 우리 팩토리얼의 약속상 팩토리얼은 k 플러스 1이 나오면 그 다음 k, 그 다음 k 마이너스 1, 그 다음 k 마이너스 2에서 점점점 1까지 곱하는 거죠. 그 위에 k 플러스 1 하나 곱해져 있으니 이거 하나 날릴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얼마가 되죠? k 팩토리얼 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 과정을 생략하고 과정은 영상에 다 남았으니 생략하면 k 팩토리얼 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딱 상제관계가 돼요. 또 뭐 이런 류.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몇 개 사례밖에 없고 원리 원칙을 잘 깨달으면 이 부분분수를 사용하여 상제관계를 이용한 편한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사례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이때 시그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편하게 내기 위해 이때 시그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뜬금없이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시그마의 약속을 지켜서 시그마의 약속을 지켜서 그냥 나열을 한다? 그러면 시그마의 약속이란 건 K from부터 시작하여 자연수 단위로 늘리며 여기 있는 수열에 숫자를 집어넣어 더한다잖아.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 2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예요. 그 다음은 3을 넣을 테니 3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예요. 그 다음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이렇게 해서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까지 더하면 얼마냐라는 황당무계한 요구라고 이게. 계산이 안 되지. 분모가 다 다른데. 분모가 다 다르면 통분하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하 참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K는 2부터 N까지 얘를 K-1, K 플러스 1분의 1로 일단 고치고 그 다음 다시 K는 2부터 N까지 2분의 1에 K-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고치고 자 확인해 보세요. 확인. 이게 자기 스스로 암산을 해보는 그 노력이 되게 필요해. 얘를 다시 재통분 하면 얘로 K 플러스 올라가고 이쪽으로 K 마이너스 올라가. 그럼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는데 분자에 2가 남죠. 그 2를 얘가 지워주면 쟤랑 똑같아져요. 부분분수화 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2분의 1 공통으로 걸고 K2부터 여기서 넣는 겁니다. 그럼 1분의 1 빼기 3분의 1 K3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지워지는 게 안 나오는데? 이제 4를 집어넣으면 그제서야 3분의 1 빼기 5분의 1 하면서 요렇게 지워지는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4분의 1일 테니 얘랑 이렇게 지워질 거고 말하자면 이건 두 칸 건너 지워지는 패턴의 문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맨 마지막이 얼핏 생각하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둘둘 짝을 맞추고 있는 애를 둘둘 이렇게 짝을 지운 거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두 녀석이 남았다면 너희들에게는 우측 하단에 두 녀석이 남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을 생각하면 n을 집어넣겠죠. 그럼 여기가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끝이 날 거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을 테고 그 바로 위에는 뭐가 있을까를 상상해보면 여기다가 n-1을 집어넣은 결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이 이렇게 남습니다. 여기에. 요 두 녀석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지성이 갑자기 뇌정지가 온 이유는 뭐야? 알아듣고 있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2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걸 계산하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러니까 이 황당한 요구가 부분 분수를 거치면 충분히 우리가 연산 가능한 결과로 바뀐다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수열의 효용 가치 중에 하나죠. 좌우지간 이런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매우 신비로운데 이거 시험 문제를 결국 풀고 대비를 해야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분모가 변해? 분무수네. 이렇게요. 분모가 변해? 상대관계네. 왜냐? 분모가 변하는 시그마는 우리가 계산이 안 된다니까. 분모가를 변하면 다 통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분자가 변하면 어떻게든 뭐 통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해도 분모가 변하는 걸 어떻게 감당해? 그거는 부분분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상대관계밖에 없다라는 말이 맞겠네요. 왜냐면 이제 분모가 변하는 애를 하나 더 볼 거거든. 이게 유리화라는 거예요. 이 녀석도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무리식의 계산에서 본 적이 있어요. 무리식의 계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리식, 무리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유리화의 상대관계 뭐냐면 이건 진짜로 사례가 몇 개 없어요. K는 1부터 N까지 그냥 아예 예시로 보여줄게.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분의 1. 예. 이것도 시그마의 약속을 지켜보면 굉장히 황당무계한 일이 돼요. 어떻게 되냐? 처음에 1 집어넣으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1 분의 1 더하기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분의 1 더하기 루트 4 플러스 루트 3 분의 1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예, 이거는 자연수인 분모가 변하는 것보다 더 황당하죠. 통분 불가능. 그러니까 얘를 바로 시그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를 유리화하는 거죠.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의 분모와 분자에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를 곱해줘요. 이러면 사실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1을 곱한 거니까. 근데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되니까 1이 됩니다. 1. 합차 공식. k 플러스 1 빼기 k. 1이 되고 분자에만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가 되는데요. 이제는 이 녀석을 당당히 세로 조판으로 나열할 수 있어요.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그리고 더하기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점점점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끝이 나겠죠. 어떻게 돼요? 요렇게 지워지는 상대관계 패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쭉 다 지워지고 나면 결과물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런 숫자가 보면 요 마지막 숫자가 48 이런 애야. 99 뭐 63 이런 애들. 더하기 1 했을 때 여기 완전 제곱 돼서 나오는 애. 그런 애로 나와요. 사례가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처리해. 부분분수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그 눈에도 잘 보이고요. 루트가 워낙 특이하니까. 됐나요? 상제관계. 유리화에 의한 상제관계. 자, 이게 첫 번째 여러 가지 수열의 상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살짝 내볼게요. 뭐냐면, 이 교과과정에 없어요. 교과과정에 없는데, 문제의 흔적으로는 남아있는 아이가 바로 계차수열 같은 데입니다. 계차수열. 여기서부터는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계차수열은 등차수열, 등비수열처럼 저 앞에 계차라는 단어가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대응되는 단어가 있잖아. 대응되는 단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응되는 단어는 뭐, 아들 내지는 딸, 이런 식이 되는 것처럼, 근데 등차, 등비는 뭐, 사과, 배,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단어의 준위가 안 맞아. 쟤네들은 규칙을 말하는 거고, 이 계차수열은 만들어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방식. 그러니까 계차수열에 대응되는 단어는 원수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수열. 원수열, 계차수열. 원수열이 뭘 말하는 거냐? 지금 내 눈앞에 나한테 출제자가 준 그 수열을 원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1, A2, A3, A4, 점점점점 이렇게. 이 아이가 원수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원수열의 n번째 항. 그 원수열의 규칙이 등차수열일 수도 있고 그 원수열의 규칙이 등비수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열의 규칙이 아무 규칙도 발생하지 않는 수열일 수도 있어요. 아무 규칙도 안 보이는 원수열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1, 3, 7, 11, 따다다다 이렇게요. 1, 3, 7, 11이 뭐야 대체? 뺄셈이 안 돼. 13. 진짜 돌겠네. 이렇게 1, 3, 3, 7 하면 이 곱하기도 아니고 등차도 아니고 이게 등차도 등비도 아니죠. 이럴 수 있어요. 원수열이 나한테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녀석의 n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라는 규칙을 물어볼 수 있다고요. 이걸 n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 보시오 이렇게. 그러면 계차수열이라는 건 만드는 방식의 문제라고 그랬죠. 뭐냐면 이게 계단할 때 그 계야. 차례대로 할 때. 차례대로 차이를 만드는 수열. 계차수열.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이로 수열을 만드는 거예요. A2에서 A1을 빼면 B1이 되는 거죠. Bn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으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요. 뒤항에서 앞항을 빼는 수열을 계차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한 A3 마이너스 A2가 B2가 되겠죠. 요렇게 뺀 애가 B3가 되겠죠.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 바로 직전은 Bn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례로 얘기를 하자면 1과 3, 3에서 1을 뺀 차이, 이 차이가 얼마야? 차이가 2죠. A1이 2인 거예요. 7에서 3을 7에서 3을 빼면 그 수열이 4가 돼요. 13에서 7을 13에서 7을 빼면 6이 되죠. 뭐 발견한 것 같다. 그지? 이거 2n-1 되겠네. 라고요. 그러니까 계차 수열이 공차 2짜리 등차 수열이 된 거예요. 그걸 알면 an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차 수열이라고 하면 계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가 아니고요. 계차 수열의 일반항은 쉽게 구해져요. 쉽게 구해지는데 그 계차 수열이 만들어진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일단 우리 상제관계 배웠으니까 상제관계로 설명을 해줄게요. bn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약속이 돼 있다고. 이게 원수열이고 이게 계차수열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축차대입법이라고 n에다가 1씩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b1은 a2-a1이 되죠. b2는 a3-a2가 되겠죠. b3는 a4-b3가 될 텐데 이거 쪽쪽쪽쪽쪽쪽 가서 결국은 원수열의 an이 나올 때까지 나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4가 n이 된 거니까 3은 뭐가 됐겠어요, 이게? n-1이 됐겠죠. 그리고 3, 4, 3이니까 n-1, n이면 여기가 bn-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몇 줄을 나열한 거냐면 누구니? a3, an-1 내가 몇 줄을 나열한 거냐면 n-1줄을 나열한 거예요. n-1줄. 나열하고 그 다음에 좌변, 우변 더해요. 축차 대입 후 변변 더하기는 여러모로 사용되는 아주 공통적인 연산법입니다. 그럼 있잖아요. 좌변은 b1부터 bn-1까지 더하는 거야, 그냥. 이때 줄줄이 더하기 싫으니까 시그마가 사용되면 되죠. k는 1부터 n-1까지 bk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 A2 지워지고 A3 지워지고 이렇게 상자관계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N-1이고 바로 윗줄하고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우변에 남는 항은 딱 두 개밖에 없어. AN-A1. 그럼 내가 이제 원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는 게 목표라고 했으니 AN은 A1 더하기 이걸 넘겨서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요렇게 써주시면 요 놈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로 얘기하면 이걸 다 더해. 이건 공차 2짜리 등차 수열이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첫째 항과 말번째 항을 더해서 중항을 만들어. 얼마지? 첫째 항과 말번째 항을 더해. 뭐 안 그래도 2가 딱 날라가겠네. 2n 나누기 반. 이거 중항이 n이네요. n. 그리고 항수는 몇 개야? 항수는 n-1개지. 그러니까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에서 요 녀석이 n-1이 된 거예요. 중항 n이 n-1개 있다. 그리고 더하기 첫째 항, A1의 첫째 항은 1이었죠. 1. 예, 이게 AN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개해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돼요.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 신비롭게도. 넣어봐요, 이제. 요 아이가 일반항이 맞는지. N에다 1 넣어봐, 1.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N에다 2 집어넣어봐, 2. 4 빼기 2 더하기 1. 3 맞잖아. 3까지 넣어봐, 3. 9 빼기 3 더하기 1. 7. 맞잖아. 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3, 7, 13.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그 상대관계에 의한 해석은 얘를 원리 없이 암기하게 하는 좀 단점이 있어서 나는 개차 수열을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수직선으로 설명해요. 수직선으로. 잘 봐봐요. 이게 개차 수열이 진짜 너무너무 당연한 원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자,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고 첫째 항은 사실 출제자가 마음대로 주는 거라고 그러죠. 출제자가 마음대로 아무 위치나 찍을 수 있어요. 아무 위치나. 그럼 이게 A1이라 치자. 이 눈금이. 여기가 A2, 여기가 A3, 여기가 A4 이런 식으로. A4.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 그러면 이 간격이 다 일정했었죠.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내가 이 숫자들의 규칙도 잘 모르겠는 거야. 방금 전처럼 1, 3, 7, 13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 눈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야. AN 이렇게. 그럼 결국 여기 눈금을 알고 싶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알고 싶다는 말 아니에요? 자로 얘기하면 원점부터 여기까지가 그 눈금이니까, 자기 눈금이니까. 그때 내가 뭘 더해야겠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초 이 길이를 더해야 될 거고, 그게 A1이에요. A1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A2-A1 그게 개차수열이라고 그랬잖아. 개차수열의 첫 번째 항이 여기야, 여기. B1.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개차수열의 두 번째 항이 이거야. B2. 세 번째 항이 이거야. B3. 그러니까 이 차이들의 수열을, 차이의 길이에 대한 수열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걔네들을 더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고, 우리는 방금 전에 그 녀석이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6인 걸 알았죠. 공차 2짜리 등차 수열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만큼이 바로 bn-1일 테고, n-1일 테고, 그래서 2, 4, 6 더하다가 2에 n-1 되는 이 길이까지 마저 더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되니까 거기다 a1만 보태면 바로 an 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개차 수열로 원수열 구하기예요. 개차 수열로 원수열 구하기. 지금은 없어졌다고요. 근데 문제의 흔적들이 가끔 남아있어서 알아두면 무기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AN 원수열의 일반항은 A1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BK를 말한다. 이 녀석이 개차수열이라고요. 자, 교과 과정에 없는 또 한 가지. 얼라리? 몇급수라고 하는 건데요. 얘의 역사는 이제 몇급수라고 배우다가 한글 쓰기 운동으로 등차, 등비, 수열의 곱의 합이라고 바뀌었다가 그리고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건 왜 하느냐? 풀이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해결법이 딱 한 가지. 이게 몇 급수인만 확인하면 해결법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걸 공부하는데 그렇게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두는데 뭐냐면요. 등차 등비 수열의 곱의 합이 우리말로 풀어 쓴 거라고 그랬잖아. 두 개의 수가 곱해진 상태로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A2, B2, A3, B3 이렇게 두 개의 수열이 AN, BN까지 이렇게 곱해지는데 우리가 이게 왼쪽에 곱해진 아이들과 오른쪽에 곱해진 아이들의 규칙을 따로따로 파악해 보니 하나는 2, 4, 6, 8, 2n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1, 3, 3의 제곱, 3의 3승, 3의 n-1승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애를 이렇게 더하고 더해놨어요. 급수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자기의 뜻에 합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급수 그러면 합의 형태로 표현된 수열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말 안 하지. 이런 제목이나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파악하는 거야. 왼쪽 아이들의 나열을 보니 공차 2짜리 등차 수열이구나. 오른쪽 아이의 나열을 보니 공비 3짜리, 첫째 항 1이고 공비 3짜리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밖에 없다. 뭐냐? 곱하기 공비 이런 겁니다. 공비를 곱하여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에 등비 수열 있지. 이게 등차 등비 수열의 곱의 합인데 그 안에 등비 수열에 해당하는 녀석의 공비를 자기 자신에다가 곱해요. 자기 자신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공비 3이고 3S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3S. 그럼 스스로에게 3을 곱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제 여기 있는 모든 항들에 다 3이 곱해지겠죠. 3이 곱해지는데 물론 2 곱하기 1에다 3을 곱하면 2 곱하기 3이 될 거야. 근데 2 곱하기 3을 2줄 아래에 쓰는 게 아니라 공비의 열을 맞춰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2 곱하기 3 이렇게. 얘가 1위로 오는 거죠. 더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 녀석이 요리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럼 얘는 6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될 거고 점점점점 그럼 바로 이 직전에 있던 게 요로 올 테니 2n-2의 3의 n-1승이 얘랑 같은 라인에 올 거고 얘가 3이 곱해져서 2n 곱하기 3의 n승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영상에 잡힐려나 모르겠다. 하나씩 밀려간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잡아 빼요. 잡아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S에서 3S를 빼니까 마이너스 2S가 일단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 라인을 치운 이유가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돼.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돼서 이게 내려와요, 그냥. 그럼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랑 둘이 뺀다는 얘기인데 3이 공통인수니까 3을 묶어 놓고 등차 수열 2개를 빼겠지. 그럼 딱 공차만큼이 나와요. 4 빼기.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죠. 요렇게 라인 맞춰놓고 빼보세요. 그럼 3의 제곱 묶고 6 빼기 4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또 2 곱하기 3의 3승 나올 거예요. 점점점점 하면 요 마지막까지 2 곱하기 3의 n-1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의.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빼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2n 곱하기 3의 n승이 된다. 이렇게. 맨 마지막 번 녀석은 마이너스가 나온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봐요, 수열을. 수열을 보시면 그냥 2가 공통인수로 곱해진 공비 3짜리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2, 그리고 공비 3의 항수는 몇 개냐면 여기 1, 3의 0승부터 3의 n-1승까지니까 이게 딱 n개가 나오겠네. n개. 3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n 곱하기 3의 n승까지 하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2s는 이니까 요걸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합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몇 급수, 등차 등비수열의 곱의 합. 해법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내부에 들어있는 공비를 곱하여 뺀다. 끝. 내부에 들어있는 공비를 곱하여 뺀다. 사실은 내가 이 과정을 쫙 보여줬는데 이거는 니네가 공비를 곱하는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보일 녀석이야. 그러니까 공비를 이 자기 자신에다가 곱해서 나열하는 순간 그 다음 해야 될 일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내가 뭘 할지가 그냥 쭉쭉쭉쭉 다음 단계가 거쳐져요. 그러니까 공비를 곱하여 뺀다. 이것까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공비를 곱하여 뺀다. 이렇게 해요. 됐나요? 그럼 요 두 개는 교과과정 외의 것이고, 교과서에 남아있는 두 녀석이 누구냐면 하나가 상대관계고 다른 하나가 군수열입니다. 군수열. 개차수열도 마찬가지, 몇 급수도 마찬가지, 군수열도 마찬가지. 문제에서는 내가 군수열이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군수열은 문제를 푸는 자가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점점점점 이건 뭐야? 그냥 자연수의 수열이지. 공차 1짜리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떤 목적하에 이 녀석을 하나, 둘, 셋, 넷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군수열이 돼요. 내가 군수열의 이론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자연수를 이렇게 묶을 일은 많지 않고, 예를 들면 1분의 1, 2분의 1, 1분의 2, 3분의 1, 2분의 2, 1분의 3, 4분의 1, 3분의 2, 2분의 3, 1분의 4, 점점점점. 이렇게 이제 수열이 나열되면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묶어서 규칙을 판별해야만 해요. 분모분자 합이 2인의, 분모분자 합이 3인의, 분모분자 합이 4인의, 분모분자 합이 5인애들의 모임. 그래서 이게 1군, 이게 2군, 이게 3군, 이게 4군. 이렇게. 그러니까 푸는 자가
1군, 2군, 3군, 4군을 만들어서 얘가 요구하는 바를, 그러니까 얘는 요구하는 바가 이제 뻔할 거거든. 뭐 예를 들어 131분에 25는 몇 번째 항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그럼 여기서부터 세 나가야 돼, 이 규칙으로.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몇 군의 몇 번째 항인가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래서 수열로 따지면 몇 번째 항이다, 이렇게. 몇 군 안에 들어있고 그 군 안에서는 몇 번째 항인데 N-1군까지가 예를 들어 이게 18군에 들어있다 그러면 17군까지의 총 항수가 몇 개니까 거기서부터 요거 항수를 세면 돼. 이런 식이에요. 구할 때. 이해돼요? 딱 여기까지만 소개할게요. 딱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군수열은 이렇게 단어 하나, 그러니까 몇 급수 군수열 이렇게 하지만 몇 급수는 대상이 하나밖에 없죠. 군수열은 이 안에서만 자체 분류로 20개가 넘어요. 유형으로 분류하면. 그러니까 군수열이라는 이름 하에 군을 묶어서 수열의 항을 구하는 모든 규칙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예? 이 교과과정에서 마지막에 군수열을 남긴 이유도 그거예요. 이게 무한확장이 가능하니까. 알겠어?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군수열은 이렇게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개차수열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일반론이 불가능. 하고 마치 그 테트리스 게임 하듯이 요런 상태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적용하고 요런 상태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개인의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례로 풀어주는 수밖에 없다. 사례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배우려면 군수열은 이것도 군수열 이렇게 만나야 할 것 같지 좌표 평면에 막 점 돌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방진이라고 숫자 칸 만들어 놓고 숫자를 1, 2, 3, 4, 5, 6 막 대각선 쓰기도 하고 지그재그로 쓰기도 하고 예, 오만 것들 다 나와요. 이런 거 전부 다 군수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예, 어느 하나로 유형 지을 수 없고 따라서 풀이 역시 한 가지로 유형화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군수열은 많이 풀어서 많이 유형을 알고 있을수록 예, 실력이 좋은 거겠지. 그래서 센수학 정도로 해서 예, 군수열의 유형 문제를 풀면서 예, 추가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열은 요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군수열 때문에 예, 굉장히 큰 단원이 돼요. 무한 확장이 돼요. 나머지들은 그냥 다 공식 외우고 몇 개 이렇게 나눠지는 거 따지면 되는데 군수열 때문에 군수열은 한없이 풀어야 돼요. 한없이. 좋아요. 마치겠습니다.